이번 역은 Forest Park. Forest Park. The doors are on your left.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에폭시 교육을 받으러 성남에 있는 깎기 선생님의 공방으로 찾아갔습니다. Every day 'cause I own it. I'm fighting all of my life. I'm bad and I know it. If I could just be a little better, maybe you could be my salvation out of here.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소재도 준비하고 형틀도 만들고 그 다음에 이형 처리까지 끝나면 이제는 레진을 교반을 합니다. 네, 이제 레진을 가지고 작업하시는 분들은 교반하면서 꼭 분량을 냅니다. 평생 가면서 교반 분량을 한 번도 안 내시는 분들은 100에 한 명 있을까 말까 할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이제 교반을 하면서 분량이 나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이 레진과 하드너, 주재와 경화제가 반응을 하기 위해서는요, 얘들이 분자가 반응하니까 분자가 반응할 정도로 잘 섞여줘야 되는 거예요. 분자 단위로 반응해야 돼요. 그 작은 애들이 섞일 정도로. 근데 우리가 교반을 하다 보면 그게 잘 안 돼요, 실제로는. 그리고 또 얼만큼 해야 걔들이 교반이 잘 됐는지 처음에는 기준이 없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경험이 쌓이기 전까지는. 그래서 제가 스틱을 가지고 교반하는 거는 별도로 수업 시간에 따로 보여드릴 거고요. 오늘은 유튜브에서 많이 보시는 이러한 통에 주재와 경화제를 섞어 놓고 이렇게 교반 날개를 이용해서 우리가 드릴로 교반하는데 왜 교반이 안 돼서 교반 분량이 나는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자, 이런 상태에서 통에다가 주재하고 경화제를 이렇게 주재 넣고 경화제 넣고 얘를 가지고 딱 섞어줘요. 그러면 교반이 정말 잘 됩니다. 소용돌이 같이면서 굉장히 잘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각적으로 보기에는 완벽하게 교반이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 안에 있는 게 교반이 그렇게 잘 됩니다. 근데 부어놓고 나면 교반 분량이 생겨요. 어디는 안 굳고 어디는 막 끈적끈적하게 돼 있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생깁니다. 이거 왜 그럴까요? 완벽하게 교반이 됩니다. 재밌죠? 근데 이게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 점성유체역학이라는 학문이 있어요. 요건 이제 말 그대로 점성을 가진 유체에 대한 연구를 하는 학문인데요. 이 에폭시는 점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물보다 훨씬 높아요. 이렇게 이제 끈적끈적한 액체들, 사실 물, 공기 다 점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애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 벽면에서의 속도가 제로예요. 그래서 요 벽면, 그리고 바닥면, 그리고 요 벽면에서의 유동의 속도는 제로입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안 움직인다는 거잖아요. 그쵸? 움직이지 않아요. 요 가운데서는
소용돌이 치고 회오리 치고 막 우리가 보기에 시각적으로도 너무너무 잘 되고 막 그 생 난리를 치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이 벽면에서는 얘들이 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령이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해요? 얘를 가지고 이 벽면을 막 긁어요. 근데 벽면을 긁으면 또 불편한 점이 하나 생겨요. 뭐가 생기냐? 플라스틱 케이스 같은 경우는 그 교반 날개가 보통 금속으로 되어 있으니까 플라스틱이 조금씩 깨져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물질들이 조금씩 들어가는 불편한 일이 생깁니다. 자, 그렇지 않고 이제 이 안쪽 내부에서만 잘 교반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100% 이 부분에서는 벽면에서는 교반이 안 됐어요. 근데 에폭시 가격이 비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영을 합니다. 나무에다가 에폭시를 들이부어요. 쫙 들이붓고 쫙 들이부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 얘를 막대기로 잘 긁습니다. 그래가지고 다 털어놔요. 여기다 이렇게 쑥 털어놔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나온 애들은 어떻게 되냐, 요 밑으로 싹 가라앉습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옆으로도 살짝 퍼지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돼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우리가 다 만들어 놓고 보면 여기가 끈적끈적한데 대부분 이런 경우는 밑에도 보면 밑에까지 내려와 가지고 경화가 안 돼 있어요. 어라, 경화가 안 됐네. 그럼 옆에 막 얘기해 가지고 야, 이거 경화가 안 됐는데 어떡하지? 그럼 야, 경화제를 거기다 발라봐. 안 되죠. 이게 경화제인지 레진인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야, 그럼 레진을 발라봐. 안 됩니다. 방법이 없어요. 이때는 어떻게 하냐? 방법이 없는 거예요. 무조건 파내는 겁니다. 파내고 다시 부어야 돼요. 근데 이렇게 하면 나중에 꼭 티가 납니다. 결국 불량이죠. 1,000만 원 받고 팔 레진 테이블을 200~300만 원 받고 파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거 흠이 조금 있는데요. 그러면서.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고객은 나중에 고기만 보여요. 계속. 싸게 샀어도 그 흠만 계속 보인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방지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점성이 있는 유체는 여기서 아무리 교반을 잘해봐야 벽면에서의 속도가 제로이기 때문에 이런 방법들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붓고 나머지 벽면에서 흘러내리지 않도록 애초에 치워버려요. 더 이상 넣지 않는 거예요. 내지는 이렇게 교반을 다 하고 나면 벽면을 막대기를 딱 넣어서 벽면도 긁고 바닥도 긁어서 다시 또 교반을 다 해줍니다. 일일이 다시 교반해주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또 얘로 한번 교반을 해요. 그리고 나서 부어주면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반을 할 때는 이렇게 점성이 있는 유체가 이러한 특성이 있으니 교반에 실패를 하지 않도록 잘해야 되고, 그냥 내부만 교반했을 때는 얘를 이런 식으로 긁어서 들이붓거나 아깝다고 여기다 막대기 놓고 딱 뒤로 뒤집어 놓고 이거 다 흘러내리라고 그리고 집에 가는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래서 꼭 교반 불량이 나거든요. 사장님 같으신 경우 인테리어 공사하다 보면 열심히 잘했는데 어딘가 조금 바닥이 안 굳는 경우도 생기실 수 있어요. 그건 열심히 잘 섞어가지고 부었는데 이제 벽면 부분을 아깝다고 다 해서 딱 들이붓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만 끈적끈적하게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아무튼 교반 불량은 언젠가는 한 번씩 내실 수가 있는데요. 한 번 내면 이렇게 심각한 불량이 된다. 그러니까 항상 신경 써가지고 교반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교반하고 나면 그냥 갖다 들이붓느냐? 그렇게 하지는 않고 탈포라는 과정을 또 거치게 됩니다. 이 강의를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이제 목표가 있었어요. 화학 공식을 쓰지 않는다. 물리학 공식을 쓰지 않는다. 이제 이런 목표가 있었는데요. 거기 보면 제가 공식을 하나 딱 써놓은 게 있습니다. 그 뒤에 보면 PV는 컨스탄트 이렇게 딱 써놨어요. 그게 뭐냐?
이제 예전에 로버트 보일이라는 할아버지께서 기체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를 하시면서 기체에 대한 어떤 법칙을 하나 딱 알아내셨는데요. 그게 뭐냐? 기체의 압력하고 부피를 곱한 값은 일정하더라. 거기 써놓은 공식이 그거예요. 풀이를 해놓으면. 근데 우리가 탈포기 안에다가 레진을 딱 넣어놓고 나면은요, 이 안에 이제 기포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아까 교반 날개를 가지고 교반하면 얘가 더 잔기포가 무수하게 많이 생깁니다. 무수하게 많이 생겨요. 깜짝 놀랄 정도로 많이 생겨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진공을 빼주거든요. 진공을 빼준다는 건 뭐예요? 압력이 낮아진다는 거죠. 그쵸? 여기서도 압력하고 부피를 곱한 값은 일정합니다. 근데 어디랑 어디랑 일정하냐? 여기하고 여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잘 보세요. 만약에 압력이 100이었어요. 외부에서. 부피가 1이었어요. 그럼 100이죠. 그쵸? 근데 진공이 됐으니까 압력이 1로 줄었어요. 100분의 1로. 압력이 낮아졌단 말이에요. 그럼 압력이 1이에요. 그러면 부피가 얼마가 돼야 100이 돼요? 부피가 100이 돼야 돼요. 부피가. 그래서 100이 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이 안에서는 진공이라는 걸 하나 준 이유로 여기에 있는, 표면에 있는 요 알갱이의 부피가 얼마가 되냐? 100배가 커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실제로 진공 펌프가요, 요즘은 성능이 좋아가지고 이게 1000배, 10,000배 커져요. 나중에 에폭시 교반을 할 때 실제로 진공 탈포기에다 넣어서 우리가 얼마나 기포가 많이 커지는지, 그리고 진공 탈포를 하면 얼마나 효율적으로 탈포를 할 수 있는지, 그걸 실제로 보여드릴 건데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진공 탈포기 안에서는 압력이 낮아지면은요, 여기에 있는 기포, 얘가 일단 이만하게 커집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액체 상태에서 이렇게 공기방울이 형성되면 우리는 얘를 뭐라고 하냐? 계면이라고 하거든요. 계면 활성제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거품이 많이 나는 애들. 그죠? 그건 이제 이 경계면을 잘 만들기도 하거니와 잘 유지하는 애들이에요. 근데 우리한테는 계면이 아주 잘 만들어져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계면을 계속 파괴시켜야 돼요. 그래서 기포를 계속 없애야 돼요. 그러니까 이 부피가 늘어나면 계면이 얇아지면서 다 터지게 돼 있어요. 그게 진공 탈포의 원리예요. 근데 그것만 되냐? 여기 압력이 낮아지면 이 안에 있는 기포들이 서서히 올라올 수 있는 게 굉장히 빨리 올라와요. 빨리 올라오면서 얘가 얘하고 만나요. 그럼 좀 커지겠죠. 얘가 얘하고 만나요. 그럼 좀 더 커지겠죠. 또 얘가 얘하고 만나요. 그럼 더 커지겠죠. 그러면서 부력이 생겨가지고 묵 하고 올라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진공 탈포기 안에서 무슨 거품이 부룩 하고 올라왔다가 쑥 꺼져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얘가 이렇게 올라오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 우리는 탈포라고 얘기합니다. 탈포. 그 다음에 얘가 올라와서 이쪽으로 표면에 계면을 형성한 기포가 되는 거죠. 그러다가 얘가 굉장히 커지면서 깨알만했던 게 콩알만해지면서 탁 터져요. 그거를 우리가 뭐냐? 계면이 파괴되는 요 작용, 요거를 소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탈포도 되고 소포도 되고 이렇게 해서 기포를 제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진공 탈포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진공 하나를 주는 걸로 인해서 그 많은 작은 애들을 1000배, 10,000배 키워서 다 없앨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토치를 가지고 위에서 뭔가를 한다? 실제로는 그 많은 기포가 다 나오지 않아요. 이미 이제 이 안에 잔기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큰 것들이 서서히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여기 부어놓으면. 그리고 나서 얘가 계면을 형성해요. 이렇게 토치 가지고 싹 훑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게 없어져요? 아닙니다. 여기 있는 게 없어지죠? 열이 가니까, 열하고 불의 압력이 가니까 여기 톡톡톡톡 터져요. 그럼 여기 있는 거 어떻게 할 건데?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부어놓고 바로 하지 않고 기다립니다. 예를 들어서 경화 시간이 72시간짜리 어떤 레진을 썼어요. 그러면 한 2시간 정도 있으면 얘들이 많이 올라와요. 그때 소포를 합니다. 토치를 가지고 할 수도 있고 열풍기를 가지고 할 수도 있고 우리 뭐 헤어드라이어를 가지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에폭시 안에는요, 어떤 에폭시는 희석제들이 좀 들어가 있을 수 있고요. 희석제 중에 휘발성이 강한 애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토치보다는 좀 안전하게 열풍기나 헤어드라이어를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토치 같은 강한 열을 주는 애를 안 쓰는 게 좋은 이유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반응 에너지가 강하게 가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이 반응을 빨리 시작합니다. 토치는 열량이 굉장히 세잖아요. 온도가 높잖아요. 반응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그 부분에 집중돼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에러가 날 확률이 많겠죠. 그래서 토치는 화재의 위험도 있고 또 반응 에너지에 대한 문제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쓰시면 안 되고요. 요걸 없애시겠다고 여기다가 산업용 열풍기 몇백 도씩 올라가는 산업용 열풍기를 계속 대고 있어요. 그럼 얘들이 이제 막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속에 있던 애들이. 근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다 만들어 놨는데 내가 그래서 아주 힘들게 1시간 동안 열풍기를 쏘여서 기포를 없앴어. 근데 나중에 보면 부글부글 끓어오르거나 변형이 가거나 크랙이 가거나 하는 일들이 생겨요. 왜? 또 온도에 대한 얘기로 돌아가죠. 반응 에너지가 너무 과하게 공급이 돼서 반응을 굉장히 급격하게 하는 겁니다. 반응을 급격하게 하면 정리를 다시 해보면 어떻게 돼요? 수축, 변형, 크랙이 발생할 위험이 많아지는 겁니다. 열풍기를 계속 대고 있어도 안 돼요. 그리고 이런 경우에 또 열풍기를 많이 대는 이유는 나무에서 기포가 올라오기 때문에 열풍기를 많이 대요. 처음에 열풍기를 대면 얘가 사라진 것처럼 보이죠. 그러다 조금 있다 올라와요. 또 한 번 대요. 그럼 또 조금 있다 또 올라와요. 그럼 어떻게 하냐? 여기에다 열풍기를 댔다고 생각해 보세요. 목재 내부에 있는 공기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열을 받으니까 팽창하겠죠. 팽창하면 더 큰 압력으로 계속 밀어내는 거예요, 얘를. 그러니까 빈곤의 악순환이 계속되는 겁니다. 열풍기로 가열을 하고 가열된 공기가 팽창해가지고 나무에서 또 뚫고 나오고 뚫고 나오면 또 열풍기를 대고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안 되는 일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 부분에 너무 과한 에너지가 가고 여기부터 경화 반응을 일으키면서 수축과 변형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계속 불량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에폭시 사장님한테 전화해요. 뭐라고? 사장님, 이 에폭시 왜 이래요? 이거 뭐 크랙도 가고 뭐 변형도 가고 막 와, 네, 이런 에폭시는 난생 처음 봐요. 그 에폭시 후져가지고 못 쓰겠는데요. 그리고 이거 내 떡판하고 이거 물어내야지. 이렇게 전화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에폭시 사장님들은 또 뒷목 잡고 어휴 저 무식한 놈 이렇게 속으로 욕할 거란 말이죠.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선 우리는 교반하고 탈포하고 주영하고 그리고 나서는 탈포한 상태에서 주영하면 실제로 기포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주형도 아주 천천히 해야지 막 그걸 들이붓거나 막 주수수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시면 안 돼요. 레진은 형틀면에서 형틀 바닥에서 최대한 낮은 위치에서 서서히 부어주셔야 돼요. 그래야 레진이 주형이 되면서 기포가 발생하는 걸 막으실 수가 있어요. 탈포까지 열심히 했는데 그냥 막 들이부으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서서히 주형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혹시라도 기포가 있으면 토치 말고 열풍기를 가지고 그냥
쑥 하고 한번 불어주시고 끝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어딘가에 계속 대고 계속 열풍기를 쏴주시면 문제가 생깁니다. 100% 생기고요. 그런 경험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나서 에폭시를 탓합니다. 에폭시가 후져서, 이 에폭시가 이상해서. 절대 자기가 잘못했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I'll be back.